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현대제철 아직도 늦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평가인 이유도 역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일 전이죠. 정확하게는 2025년 7월 3일입니다. 현대제철 조정 시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잠깐 먼저 보고요. 어느 수준에서 매수 타이밍이 가능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제가 현대제철이 지금 모멘텀은 충분한데 목표가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윗꼬리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이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건 27,000원에서 28,000원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가 필요한지 혹은 이전의 목표가를 말고가 건 대통령 또 드렸고요. 이번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대폭기 4분기 확인해 보게 되면 실적 성장은 계속 이어지고 우리나라 산에 대한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혹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37,000원 당연히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가 앞서 내용을 확인해 봤듯이 조정을 받으면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전에 37,000원을 돌파를 하다가 조정 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 구간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1차 목표가 37,000원에서 38,000원대까지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37,000원에서 38,000원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전 내용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또 분석한 내용을 보면 와 이거는 38,000원 당연히 뛰어넘는다. 그리고 이전에 고점을 형성을 했던 45,000원에서 46,000원대까지 상승을 더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왜 그런지 말씀을 좀 해드리자면 밑에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오타가 있네요. 말레이시아입니다. 철강제가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죠. 이 때문에 국내 철강 업판이 개성이 되고 있고요. 저가의 철강제 유입이 줄게 되면서 스프레드 개선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첫 번째는 중국의 감산 효과와 함께 2026년부터 본격적인 중국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황 사이클이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2분기에 인천 철근 공장이 한 달간 폐쇄가 되었고요. 또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동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공장 포항에 있는 이 공장 역시 6월 7일부터 무기한 가동 중단이 되었고 당진 공장 역시 여름 정기 보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2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참고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예상치보다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상치보다 안 좋다. 거기에 예상치보다 안 좋은 이유 여기에서 공장 가동에 대한 이슈를 제외하고 또 뭐가 있냐면 사실은 2분기가 건설에 대한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건설의 성수기는 당연히 철강 회사의 성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2분기에 이 건설이 조금 좋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수기의 효과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37,000원을 당연히 찍게 되면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반기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일도 역시 급등이 나오다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9%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장 자체가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형성이 되었고, 다만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전에 저점 부근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점을 32,000원에서 33,000원대까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다시 한번 37,000원에서 38,0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하반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 45,000원에서 46,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2분기에는 좋아요. 1분기보다 좋습니다. 다만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소폭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하반기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저가의 철강제가 국내 수입이 조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프레드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스프레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스프레드죠. 그래서 2025년 1분기가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톤당 10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2분기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169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2024년 3분기에 고점에 버금가는 가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연 스프레드 역시 주가가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감산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는 톤당 300달러, 그 다음에 350달러까지 열연 스프레드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렸던 철강 감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2026년 중국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톤당 이전에 구조조정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철근은 400달러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0달러까지 열연 스프레드는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프레드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한 게 다음 장에서 나올 거라고 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2025년 EPS가 턴 어라운드 되고요. BPS는 144,475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PBR은 지금 38.53배 수준이고요. PBR은 0.24배 수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전에 PBR의 2.4배 수준이에요. 근데 뭘 지금 고민을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2016년이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구조조정이 있을 때예요. 구조조정. 즉 그때의 PBR이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 최대 0.5배 수준까지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0.24배니까 2배 증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 가격에 대한 이슈까지 부각이 되게 되면 저는 0.5배에서 1배 수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 4배까지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봐요. 아시다시피 PBR 1배 수준까지는 정부에서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0.24배 수준이면 아직 저평가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리포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최근 리포트인데 지금 하반기 실적 개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점차 강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목표가를 확인해 봤을 때 43,000원에서 46,000원 사이고요.
한국투자에서 얘기하는 건 적어도 2016년에 구조조정, 즉 중국 쪽이죠. 중국 쪽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을 때가 0.5배 수준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62,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제가 미리 좀 체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이 구조조정이 들어갔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0.5배 수준까지 확인을 하는 거고, 우리는 앞서 14만 원대까지 역사적 신고점 부근대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이때가 PBR 1배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가지는 않겠죠. 내년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65,000원 부근대까지 상승할 거고요. 6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2027년까지 4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에 매수를 하냐에 따라서 4배가 되느냐 5배가 되느냐가 결정이 나요.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받는 순간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전에 0.3배 수준이 45,000원 부근이고 45,000원에 최소 3배가 14만원 수준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000원대까지 저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100%의 상승이 있을 만한 위치까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의 타이밍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라고 했고요. 그 조정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현대제철이 만약에 들고 계신 분 혹은 신규로 매수하실 분 같은 경우 3배냐 4배냐 혹은 5배냐의 차이는 언제 매수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단기 목표가를 완벽하게 돌파하는 타이밍도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매매 타이밍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010-6500에 0659로 현대제철이라고 보내주시면 현대제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자료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비중 조절을 수익을 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타이밍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률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뭐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010-6500에 0659로 현대제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스마트폰 자동 문자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셔갖고 현대제철이라고 보내주셔도 돼요. 나는 번호 외우는 게 쉽지 않으니 차라리 이걸 클릭하겠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타이밍 정확하게 제시를 해 드릴 거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